자, 세 번째는 인수용 관살격. 자, 인수용 관살격이라는 것은, 인수라는 것은 정인을 우리가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인성이다 한다면 정인 표현을 다 우리가 인성이라고 하는데, 굳이 콕 집어 가지고 인수다 한다면은 대체로 정인에 해당되는 그 경우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인수용 관살격이라고 한다면은, 자, 조건이 있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일주가 약하지가 않다. 일주가 망하다. 그 다음에 또 비겁도 약하지 않다. 요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수용 관살격이 성격이 되려면은 첫째가 일주가 망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겁도 약하지가 않는다. 자, 이거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인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성은 책에는 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인성이 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성이 망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비겁만 우리가 넣고 판단한다면, 비겁의 기세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비겁의 기세. 자, 관사를 쓴다는 거는, 관사는 일가를 극하는 오행의 관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겁의 기세가 약하겠어요? 왕하겠어요? 저희가 약하지 않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비겁의 기세는 중중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중중한 경우. 요 두 가지, 요러한 사항들을 충족을 시켜줘야만이 인수용 우리가 관살격의 성격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저기서 재성의 또 변화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식상의 변화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는 게 또 있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인성의 변격을 논할 적에는 세 번째 인수용 관살격. 인성이 약하지는 않은데 관사를 써야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제를 한번 불러보세요. 개축년에 경신월에 임신일에 무신시. 요거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배 선생 설명을 해볼까? 인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인성이 그 일주를 부주함이 태강하고, 그 다음에 정관 평관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그 경신계자 뭐 인성인데, 그러면 이거는 왜 종강격으로 논하지를 못했을까 하는 걸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신금이 저렇게 왕한데 제극해주는 병정화 식상용신을 왜 쓰지 못했을까 하는 거를 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되고, 세 번째로는 시간 무토를 써서 왕한 임수를 극해줘야 되는데, 왜 간목용신은 이 설명이 안 돼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만약에 요 사주에서
임수가 신월이면 우리가 사자성어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임수가 신월의 임수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판단을 내려봐요. 신월의 임수는 의모당령이라고 했어. 의모당령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월지 일간을 생해주는 게 이제 인성인데 그거를 옛날 분들은 이제 뭐로 보니까 어머니의 의지에서 당령이라는 것은 신중에 임수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의지에서 세력을 갖고 있다. 어머니의 뒤에 어머니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임수가 이거는 굉장히 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만약에 간목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간목용신을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종간격으로 왜 논하지 못하느냐? 우선 개수가 지금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축중에 기토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종간격으로 논할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병장화가 있으면 병정화를 써주는데 극하게 제일 급하죠. 일주 임수를 생해주는 게 너무 왕하다 보니까 생해주는 물의 근원을 끊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신금을 극하는 병정화를 써줘야 되는데 병정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편관에 해당되는 무토용신을 써주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저 무토의 기세가 왕합니까 약합니까? 그걸 한번 판단해 보세요. 무토의 기세를 왕하다고 봐야 되나 약하다고 봐야 되나? 조여사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자, 요거는 보세요. 그 축중에 기토가 있고 신중에 무토, 지지가 전부 무기토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무토가 약하다고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도 왕한 임수의 기세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토용신을 잡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주의 용신을 잡아야 되는 경우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석을 내려서 판단을 해야 된다. 자, 한 2분 쉬었다가 합시다. 자, 네 번째가 이제 인수용 식상격. 인수용 식상격. 인수용 식상격이라고 하면 이제 어떠한 그 환경이냐면은 인수가 왕하고 비겁도 왕한 경우 설기시켜주는 식상을 용하는 경우이다. 만약에 일주는 일간이라는 얘기예요. 일주가 태악하다고 하면은 요거는 식상을 쓸 수가 없다. 식상을 용하기 어렵다. 인수용 식상격에서 인수가 약하고 비겁이 아주 왕하다면은 비겁이 왕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숙이 유행이 되어 사주가 귀격이 된다.
인수용 식상격에서는 대체로 요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그런데 네 번째는 만약에 식상이 태왕하다면은 재성을 용신으로 잡아야 된다. 재성을 용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식상생재가 되게끔 해야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제를 한번 불러보세요. 인수용 식사기 예제가 병오년에 병오년에 정미월에 무신일에 기우십니다. 기요시 거. 자, 요 사주의 구조를 한번 설명해 봐요. 배 선생 한번 설명해 볼까? 뭐가 어려워? 생존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비겁이 그 월주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만약에 간목이 있다면 간목을 쓸 수 있을까? 쓰지 못할까? 간목이라는 건 관성인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간목은 관성이고 그 다음에 재성은 또 왜 쓰지 못할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병정화는 연지 5토에 5화에 통근돼 있고 그 다음에 병정화, 연간의 병, 월간의 정화는 또 월지 미토에 통근이 돼 있죠. 병정화가 굉장히 왕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성이 왕한데 그 다음에 무토란 녀석이 지금 월령 미토에 지금 통근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토의 기사가 굉장히 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직접 극해주는 간목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어떻게 되려나? 만약에 시간에 간목이 있다면 간목을 쓸 수가 있을까? 인성 기운이 설계된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간목이 그 정인에게 그 기운이 설계되다 보니까 이게 정작 일간을 극하기가 힘이 부족하죠. 지금 저거는 이제 병정화 기세가 미토월이면은 화기가 퇴기하는 시점인데 그래서 저거는 지지 오미 합이 반합극이 형성이 됐다고 보기가 어렵죠. 자, 그런 경우에는 미중에 병정화가 아주 태강한 건 아니야. 태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간목이 있으면 간목 용신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사주에서는 간목을 쓸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인성이 왕하니까 지금 식성으로 지금 설기시켜주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신유금인데 그 중에서도 신중에 경금용신을 써야 된다. 그렇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간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간목이 있으면 간목용신을 써주는 게 정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 인수용 식상격은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인수용겁격까지 다 끝내버립시다. 오늘은 인성을 다 끝내버려야 되겠어. 인수용겁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인성이 태다한 경우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인성이 태다하고 그 다음에 관살이 약한 경우, 인성이 태다한데 관성이 약할 경우, 그런 인수용겁
비견겁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재성이 무력해서 인성을 제압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도 인수용겁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인수용겁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주를 생조함이 과하여 인성의 기세를 일주의 기세를 인성의 기세를 비겁이 즉 형제 자매가 어머니의 정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나누어 가져서 시비 다툼과 수명이 온전해지는 경우, 온전해지게 된다. 자, 인수용겁격은 그 사주의 환경이 첫째는 인성이 타다하다, 인성이 많다. 그러면서 관살이 약한 경우이다. 인성이 많은데 관살까지 망하면 어떻게 돼요? 사주가 파격이 되죠. 인성이 많다는 건 사주가 비대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성이 무력해서 인성을 제압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조를 생조하는 것이 너무 과해서 어머니가 자녀들한테 베푸는 정이 너무 과해서 형제 자매들이 골고루 어머니의 정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어떤 그 쟁탈이나 어떤 분쟁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가 바로 인수용겁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돼요. 옛날 사람들이 어머니가 자식한테 배운 자식이 적은 자식한테 한 사람한테 어머니 정이 너무 과하게 치중이 됨으로써 그럼 그 자식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은 묻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흉함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비건 겁제들은 형제자매가 들어와서 어머니가 주는 정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어떤 분쟁이나 어떠한 사고나 어떠한 시비 다툼을 모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의미예요.